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저녁 7시마다 열리는 특별한 투자 수업 1000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스쿨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일주일간의 짧은 방학을 즐기러 간 황윤기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이번 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임시반장 양희연입니다. 오늘도 우리 일타 강사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 투자 수익률 올릴 수 있는지 그 수업 오늘도 역시나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이 상한가스쿨의 본방송이 끝나면 전문가님만의 비밀 수업 무료 방송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 어떻게 보시는지 3가지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찍고 사이트 입장하시거나요. 혹은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해 주셔도 사이트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유튜브로도 실시간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데요. 라이브에 링크 댓글 하나 남겨져 있거든요. 클릭하시고 사이트 입장해 주셔도 상한가스쿨 무료 공개 방송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이 무료 방송 안에서 전문가님이 야심차게 준비한 히든 종목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전략, 기법 강의 등 다양하고 알찬 내용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무료 방송까지 놓치지 말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우리 오늘 어떤 부분들을 눈여겨봤어야 했었는지 또 오늘의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죠. 수요일에는 강태공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장 드디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상황입니다. 역시나 관망 심리가 짙게 나타난 것 같은데요.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엔비디아발 실적 발표를 토대로서 앞으로 증시가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좀 많이 기대가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봐요.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지금 슈퍼볼급으로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린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그만큼 지금 시장에 이 엔비디아 관련된 되어 있는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 늘 말씀드리는 게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어찌됐든지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당연하게도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또한 이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당장 향후 나와줘야 될 올해 한 해의 실적을 보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기적인 악재 정도에 끝날 것이다 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특히나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실적이 백날 좋든 백날 안 좋든 이것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사실은 변수로 끼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미 엔비디아는 지속적인 실적을 가지고서 증시에 뉴욕 증시의 상승을 만들어냈지만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사실상 엔비디아를 통해서 AI라는 반사 이 섹터 테마들의 상승은 나와 주었지만 우리나라 국내 증시 자체는 올리지 못했다라는 거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가장 큰 변수는 이제 무엇을 기대해 봐야 되느냐?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다? 이제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잭스론을 미팅을 통해 가지고서도 연준이라든지 파월 의장이라든지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기정사실화를 지었어요. 이제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빅컷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좀 더 베이비 스텝으로서 조금 더 작게 내려가느냐 이런 것들의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금리 인하라는 게요. 사실 금리 인하를 진행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다이렉트로 강한 상승으로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다이렉트의 강한 상승은 나오지 않지만 적어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이라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서 국내 증시를 2배 정도는 끌어올렸던 게 이런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딱 떨어지는 그 스타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이 모멘텀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사실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지금 뉴욕 증시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진짜 국내 증시 이거 말도 안 된다 싶을 정도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틀 연속으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락이
생각이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시장 9월달 이후로서 강한 상승장을 앞두고서 개인들을 흔들어내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역사적으로 강한 상승장이 나올 때가 언제였냐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뭐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이런 호재가 나온과 동시에 연휴가 지나고 나서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걸 뭐 과거 뉴스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연휴 직전에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좋았던 적은 많이 없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과거에 9.11 테러를 모두가 기억하실 거예요. 9.11 테러 그 당시에 이제 이 장이 여러분들 최근에 뭐 검은 월요일이다, 검은 금요일이다 경험을 하셨을 건데 그 당시에 이제 9.11 테러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그때가 이제 추석인가 그랬습니다. 추석인가 그랬는데 추석 중에 9.11 테러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이제 딱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우리나라 증시가 연달아서 서킷 걸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에 이 긴 연휴를 앞두고 나서는 과거에 그런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연히 증시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연휴 이후에는 늘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는 9월 이후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코스피 차트도 보면 알겠지만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너무나도 메리트 있는 게 일단 지켜줘야 될 구간은 다 지켜줬다. 2,500포인트 그 당시에 검은 금요일이다 검은 월요일이다 할 때도 2,500포인트대만 지켜내주면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지금 2,500포인트만 지켜줘도 아이고 이쁘다라고 했을 건데 지금 2,500포인트를 지켜내면서 그 다음 지켜낸 자리가 어디냐? 약 2,650포인트입니다. 사실 굉장히 아름답게 지켜냈어요. 그래서 이건 좀 개인적인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좀 좋게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국내 증시가 또 상방을 또 돌릴 수 있습니다. 돌릴 수 있는데 만약에 그래가지고 오늘 내일 뭐 이제 8월 달이 끝나려면 이제 3거래일 남았겠죠? 3거래일도 아니네요.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남았습니다. 2거래일 남았는데 이 2거래일 동안에 갑자기 코스피 지수가 2,750포인트 위로 올려낸다. 그럼 저는 진짜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 말도 안 되는 하락. 이게 지금 이런 게 언제 나왔냐고 하면요. 과거에 이때거든요. 코로나 때. 코로나 때에도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와주면서 못 지키는가 싶더니 결국에 지켜내고 그 다음부터 뭐 금리 인하 모멘텀 나와주면서 증시 다이렉트 강한 상승으로서 만들어냈습니다. 이 코스피 차트도 지금 2,750포인트가 나온다. 그럼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그냥 영혼을 팔아서 그냥 영끌을 하고 싶을 정도로 지수 차트가 굉장히 이쁘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좋지만 사실 엔비디아가 실적을 백날 좋게 발표해봐야 우리나라 증시가 안 오르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보다 이 남은 이틀 동안 이제 남은 이거래일 동안 코스피 지수를 2,750포인트 위로 올려내는지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코스닥 같은 경우 사실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이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지켜내야 할 부분은 다 지켜냈기 때문에 만약에 희망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포인트인데 사실 800포인트까지는 조금 이제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지만 또 모릅니다. 우리나라 국내 증시 뭐 검은 금요일이 올지 검은 월요일이 올지 우리는 예상하지도 못했지만 그런 이 검은 시리즈가 나왔던 것처럼 이제 밝은 내일이 올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다 왔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는데 그래요. 우리 뭐 그렇게 살다 보면 좋은 날 오잖아요. 이제 좋은 날 이제 9월 달에 온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빠지는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할 기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분명한 거는 과거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이 상한가 스쿨 진행한 지 꽤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는데 뭐 이럴 때도 제가 계속해서 사 모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1월 달에도 그랬고요. 4월 달에도 그랬고 5월, 6월에도 계속 저는 사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코스피 5,000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5,000을 바라보는 사람이 지금 시점에서 안 사면 언제 살 것인가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차피 지금 경기가 힘들어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주식으로 돈 못 벌면은 그냥 평생도 못 법니다. 지금이 진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 계좌를 바꿀 수 있을 만한 분명히 지금 시장이 힘들다고 하면은 본격적인 금리 인하와 함께 여러분들 계좌를 제대로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역전 종목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사보는 건 어떨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오늘 저는 그런 종목을 정말 겨우 여러분들을 위해 찾아왔기 때문에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분명히 좋은 종목으로 보답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리면 좋은 날 온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의 힘든 장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과거의 이력을 보면 연휴 이후에 강한 상승세가 나와준 만큼 9월 이후를 장밋빛 미래를 한번 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그러면은 오늘 주목할 만한 특징주도 어떤 게 있었는지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석경 AT라는 종목이 있어요. 석경 AT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 종목이 지금 제가 추천드리고 많은 상승률은 아니고 지금 5배 정도는 올라간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5배 정도 올라갔고 오늘 뭐 장중에는 한 8% 정도 상승세가 나왔다가 좀 이제 다시 저항을 맞고 좀 조정을 주는 구간이긴 한데 분명한 건 이 종목도 제가 2022년도에 이 구간에서 사라고 분명히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이 종목 봐봐요. 4만 원짜리가 2만 원까지 빠졌다, 만 원까지 빠졌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종목 어떻게 사냐 했지만 저는 저를 믿고 살아 있고 어떻게 됐다? 분명히 석경 AT가 5배는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도 그래요. 빠지든 말든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잘 매수만 하시면은 분명히 제가 2배고 3배고 10배고 올라갈 만한 그런 종목들 다 준비했다 말씀을 드렸고 석경 AT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 화재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전기차 화재 관련해 가지고 2차 전지주들 이런 전기차 관련돼 있는 수혜주들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화재 관련돼 있는 반사의 개수들은 올라가요. 특히나 이제 석경 A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기차용 해가지고 초경량 고박열 신소재 양산화 제품화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과제 선정에 따른 반사익 수혜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전기차 관련되는 모멘텀으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내나 지금 차트라는 게 지금 4만 원대를 크게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올라갈 확률은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석경 AT라는 종목을 보면 알겠지만 아무리 시장이 안 좋다, 아무리 2차 전지 전기차가 힘들다 하더라도 올라가야 될 종목, 이슈를 받아야 될 종목은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뭐다? 이 석경 AT라는 종목은 제가 추천드려 분명히 5배가 올라갔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5배가 올라간 자리에서 지금 종목을 산다. 이거는 그냥 나 돈을 갖다 버리겠습니다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저는 오늘도 목표 수익률 5배가 아니에요. 강태공 전문가가 나아가는 길은 10배거를 향해 나아가는 거고 5배는 거쳐가는 길입니다. 내 목적지의 중간 단계일 뿐인 거지 이 5배 먹으려고 주식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10배 이상 올라갈 만한 그런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종목을 선정했어요. 만약에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섹터로서의 종목을 내가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석경 AT보다 지금까지 단 1도 올라가지 못한 정말 삼성전자도 투자하고 있는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가 있습니다. 그 종목을 오히려 사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TV방송 끝까지 잘 따라오시든지 아니면 여기 하단에 QR코드가 지금 있어요. QR코드를 촬영하셔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요. 과연 삼성전자가 어떠한 이유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배터리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 무엇인지까지 다 알려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석경 AT 오늘 초반에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1.19% 하락한 45,500원의 종가 형성돼 있습니다.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께서 추천해주신 이후로 약 5배 정도 올랐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하지만 추가 진입은 지금 시점에서는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만 잘하면 분명히 기회는 온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그 기회 오늘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어서 다음 특징주는 어떤 특징주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또 이제 V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VT 같은 경우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추천을 드리고 나서 8배 정도는 오른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VT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아까도 분명히 그랬지만 증시도 그렇고 VT도 지금 거의 10,000원, 15,000원 있던 이 주가가 한 5,000원, 7,000원대까지 떨어질까 다들 이거 막 안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뭐라 했어요? 강태공 전문가가 저 믿고 제발 한 번만 사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VT 지금 몇 배? 8배 정도는 상승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될 수 있어요. VT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원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먼저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리들샷 관련해가지고 이제 역대 최다 판매량과 함께 K-뷰티 열풍으로 또 엮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워런 버핏도 뭐한다? 이제 이 그 화장품 관련 섹터 수혜주에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이 모멘텀들이 지금 K-뷰티 열풍 또 불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실 VT라는 종목도 보면은 25,0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5만 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방
상방에 대한 흐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은 해보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다? 이 종목이 지금 5만 원을 가봐야 몇 퍼? 100% 수익도 안 난다라는 거예요. 이미 추천드리고 몇 배가 올랐다, 8배가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VT라는 종목의 기업 가치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2배도 수익이 안 나는 종목을 우리가 사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VT라는 종목을 내가 매수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금리 인하 시장에 있어서 오늘 뒤에 이어질 강의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2차 전지라는 섹터는 우리가 무시하고 할 수가 없는 섹터입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VT도 그렇고 석경 AT도 그렇고 이미 이 종목의 기업 가치, 미래 가치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 기업들의 미래 가치를 저도 좋게 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 추천을 드렸던 거고 매수 이후에 5배고 8배고 올라갔던 겁니다. 문제는 뭐다? 이미 추천드리고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게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기업 가치가 굉장히 좋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삼성전자도 투자하고 있는 그런 모멘텀에 분명히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의 이런 템베거 이런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이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차라리 여러분들이 매수해보는 건 어떨까 좀 생각하면서 만약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 가격이라든지 목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궁금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QR코드 여기 있습니다. QR코드를 촬영만 하신다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들 계좌가 올 연말에 10배가 돼도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TV방송 끝까지 잘 따라와달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VT 오늘 시장에서 1.17% 오르면서 종가는 33,350원입니다. K뷰티 열풍의 수혜를 받았죠. 25,000원 선 깨지 않으면 5만 원까지도 노려볼 만하다 이런 의견 주시기는 했는데요. 잠시 후에 있을 우리 강태공 쌤의 수업에서 더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특징주까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사연들 받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사연과 함께 종목 상담해보는 코너죠. 선생님, 질문 있어요.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눈물 줄줄님이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남이 울면 나도 우는 눈물 줄줄입니다. MBTI가 혹시 F이신가 봐요. 전문가님은 MBTI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정확히 ENFP입니다. ENFP고요. 나이가 먹으니까 조금 아이가 되고 있긴 한데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2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사연 함께 보시면서 눈물 줄줄 흐르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네요. 자, 이어서 사연 함께 봐보겠습니다. 평소 눈물이 많은데 작년부터 오늘까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건 제 종목이 아주 강하게 물려 있거든요. 물론 저 말고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종목이냐고요? 바로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2차 전지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며 웃었는데 이제는 웃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는 꼼짝마 상태가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2차 전지 하면 유명한 바로 에코프로, 그 유명한 에코프로에 지금 몸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시청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마 제 닉네임 눈물 줄줄처럼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잘 오르던 2차 전지들이 지금은 왜 도대체 바닥만 기어다니고 올라갈 수가 없을까요? 2차 전지 시장은 끝이 난 걸까요? 제 눈물이 끝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선생님께선 바닥주 전문이라고 들었는데 2차 전지의 바닥은 아직인가요? 아니면 에코프로가 아닌 다른 바닥 종목을 찾아야 할까요?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즘 정말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끝이 어디인지 모르고 올라만 가는데 매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의 비중이 40%나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비중이 높은데 매수가는 15만 원, 현재가는 8만 원대. 이 정도면 저 눈물 줄줄 해도 되는 거 맞죠? 수익보다 손절을 못한 제가 너무 원망스럽네요. 제 마음은 울적하지만 그래도 오늘 날씨는 너무 좋네요. 선생님의 조언 듣고 하루를 잘 마무리해봐야겠습니다. 선생님, 2차 전지 시장이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고 또 에코프로 매수가 15만 원, 비중 40% 대응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눈물아 그만 멈춰! 하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에코프로 오늘 3.12% 내리면서 종가는 83,900원인데요. 닉네임 눈물 줄줄 이제는 정말 행복의 눈물 흘리셔야 될 텐데요. 저도 사연을 읽으면서 눈물 찔끔 흘릴 뻔했습니다. 우선 우리 눈물 줄줄님의 에코프로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 시장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일단 뭐 2차 전지 시장은 뭐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바닥을 찾아갈 거라고 좀 생각은 해요. 근데 다만 저는 에코프로라는 종목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되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극피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예전에도 분명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절대적인 상승도 없고요. 절대적인 테마의 형성에 따른 상승이기 때문에 사실 에코프로라는 종목 자체의 상승 추세가 너무 과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수정주가 적용되기 전에는 한 120만 원 정도 대였겠죠. 아마 지금 수정주가 적용으로 치면 한 20만 원 정도대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에도 에코프로를 정말 팔아라고 할 때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너가 2차 전지에 대해서 뭘 하냐라고 제가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 사실 에코프로 종목만 보면 사실 상담하는 게 무서워요. 이걸 아무리 좋게 얘기해줘도 사실 이제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좋은 날이 올까 싶기도 하고 안 좋게 얘기하자니 또 욕먹을 게 뻔하고 그래서 참 사실 무섭긴 한데 중요한 건 일단 2차 전지주 섹터만 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섹터만 놓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드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악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화재부터 해가지고 뭐 수요 감소 뭐 하면서 이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좋은 모멘텀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진짜로 뭐 장점을 찾을라 해도 단점밖에 없는 그런 게 지금 2차 전지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악재 속에서 개인들의 투매가 나와주는데 외국인들의 수급들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를 계속해서 꾸준히 사 모으고 있고요. 이 사 모으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강의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지 지금 외국인과 기관에 이런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개인들과 다르게 움직여요. 굉장히 좋아요. 저는 개인들보다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수급만 봤을 때도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냐고 하면은 2차 전지가 다 안 좋습니다. 다 안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가 모두 다 같이 무너지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뭐 한다. 예를 들면 이제 화재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화재 때문에 이제 2차 전지주들 악재가 나와주니까 화재 대안 방안으로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뜬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 과충전을 예방해주는 이런 전기차 관련되는 섹터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부품이 뜬다든지 그러니까 다른 반사익이 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은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이제 뭐 항암제가 있을 수 있고 비만 치료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탈모, 뭐 치매 이런 다양한 섹터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이 2차 전지 역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켜봤을 때는 이 항암 이런 것처럼 뭐 제약할 섹터 달라진 것처럼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였다라고 하면요 전고체 배터리가 되었던 이제 오히려 미래 배터리로서 다시 한번 반사익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한 거는 이 하늘은 무너졌어요. 지금 전기차 시장이 무너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화재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하면은 화재가 안 일어나게 하는 2차 전지 섹터의 대안 관련 수혜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 구멍을 찾아가지고 그런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잘 주워 담는다라고 하면은 뭐 할 수 있다? 2차 전지 섹터 대에도 분명히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오늘 이제
TV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삼성전자도 투자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섹터의 모멘텀의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상 2차 전지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라는 종목 손절을 치지 못할 거란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종목, 어차피 2차 전지 살 거라고 하면요, 오늘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샀을 때 적어도 여러분들이 잃었던 2차 전지를 통해서 손절 보고 있는 그 정도는 충분히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 이 하단의 QR코드 촬영하시면 얼마든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봐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정말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비록 무너졌지만 2차 전지 섹터, 화재 방지 등 또 분명 수익을 볼 다른 구멍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또 에코프로 대응 전략도 세워드려야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 대응 전략 사실 이거를 정말 간단해요. 이거 왜냐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답정너입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제가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봤지만 정말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다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손절 치지라 하셔도 절대 안 칠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 버티시면 돼요. 언제까지?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것만 잘 버틴다라고 하면은 뭐 할 수 있다. 분명한 거는 사실 이 종목이 뭐 15만 원까지 갈 거예요 라고 제가 다시 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나마 이제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은 전에 있던 딱 고점대가 15만 원입니다. 그럼 적어도 정말로 이 2차 전지 시장이 살아났을 때 지금 자리에서 한 2배만 더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탈출 정도는 뭐 내가 이거를 뭐 200% 수익 탈출, 50% 수익 탈출 이건 아니라 약수익 탈출 정도는 좀 노려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진감래라고도 표현을 하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니까 그 고생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사실 뭐 제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만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힘들 거예요. 그 고생 속에서 낙을 찾고 싶다고 하면은 정말 2차 전지주를 원한다고 하면은 뭐 하시라?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던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삼성전자가 투자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되는 섹터의 모멘텀의 수혜주를 샀을 때 오히려 그 행복이 더 커지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면서 고생을 할 거면 에코프로 때문에 고생을 할 거라고 하면은 차라리 이 강태공 전문가 때문에도 고생 한번 해본 거 어떤가? 그 고생을 견뎠을 때는 에코프로 이상의 기쁨이 따라올 수도 있겠다 말씀드리면서 그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섹터 이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촬영하시면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중하며 버티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2차 전지 섹터가 살아남을 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고점 15만 원대 오면요, 약수익권에서 탈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도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종목 사연 받아봤고요. 우리 강태공 선생님의 지난 수업도 복습을 한번 해봐야겠죠. 지난 수업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서 또 관련주 설명해 주셨었죠? 일단은 맞아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 부분도 이제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화재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반사이익 수혜주거든요. 이제 화재 관련되다 보니까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어쨌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이슈를 받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돼 있어서 뭐 사실 굉장히 많은 섹터 중에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관심 가져 본다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약 바이오도 섹터가 바뀐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뭐 2차 전지도 LFP 배터리다. 실질적으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요. LFP 배터리보다 100배 이상 저렴하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반사익 수혜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화재에도 굉장히 예방이 되는 그런 이 배터리다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 관료에서도 저가 매수의 기회로 한번 삼아보는 거 분명히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렇게 지난 수업 복습 한번 해봤고요. 그럼 이제 우리 쌤과 본 방송만으로는 아쉽다, 또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료 방송 어떻게 보시냐면요. 먼저 첫 번째,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요. 혹은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지금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도 진행 중인데요. 라이브 댓글에 링크 하나 있거든요. 그 링크 누르셔도 상한가스쿨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오셔서 또 많은 좋은 수업들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화요일 오늘 수업도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쫙쫙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바닥줄에 대해서 템버거 종목을 찾으러 가볼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일단 늘 말하지만 제가 이런 템버거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정말로 당신이 수익을 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자, 아까 분명히 특징주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제가 석경 AT라는 종목을 추천드리고 5배가 올랐고요. 이런 VT라는 종목을 추천드리고 8배가 올랐고요. 제가 분명히 뭐라 했어요? 이런 것들 다 직접 추천해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간단하게만 한번 보고 갈게요. 정말 제가 추천해 드렸는지 이걸 확인을 해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2배, 3배 이상의 수익을 노릴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충분히 믿음을 가지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볼게요. 석경 AT라는 종목 강태공 전문가가 추천을 했느냐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과거 2022년도에 추천했던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도 관련 이런 바이오 헬스케어 이야기하면서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오늘은 뭐라 했어요?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2차 전지라 했죠.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6G 관련되어 있는 AI 헬스케어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 이야기하면서 석경 AT라는 종목 추천드렸고, 이 당시에 주가가 10,000원대였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5배 정도는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VT라는 종목도 한번 보호하도록 한다고 하면은 VT 같은 경우 사실상의 VTG MP 저 당시에 원래 소개를 시켜드렸던 건 원전 때문이긴 했어요. 하지만 원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 역시도 지금 8배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명히 저는 이렇게 수익을 드렸던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본격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강의는 뭐다? 아까 얘기했던 2차 전지, 특히나 지금 아까 뭐라 했어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외국인만 쓸어담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차트도 굉장히 바닥에 있고요. 이 주가 역시도 아까 뭐라 했어요? 템버거 이상의 목표 수익을 노려보는 만큼 그 바닥에서 외국인만 쓸어담고 있고요. 이 삼성도 지금 투자하고 있는 2차 전지가 과연 무엇일지에 대한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이 대장주가 무엇이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공개해 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 주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계좌 올 연말에 너무 환하게 웃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우리가 이런 외국인이 쓸어담는 종목, 이런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지금 최근에 다우지수가 굉장히 좋아요.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뭐라 했습니까? 다우지수 같은 경우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연속 이틀이라고 했어요. 이 연속 이틀 동안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의 뉴욕 증시의 상승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욕 증시의 상승이 다우 증시 지수 사상 최고치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는가를 봤더니 아까도 얘기했던 뭐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까? 바로 이제 오늘 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코앞에 두고 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선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엔비디아의 실적을 너무나도 좋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게 보고 있으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됐을 때 뭐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증시, 엔비디아의 주가 이런 건 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엔비디아를 살 수 있는 가장 싼 가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엔비디아를 포함한 뉴욕 증시에 대한 이 증시 뭐 이런 것들 수급들이 들어와 주면서 현재 뉴욕 증시는 상승 추세를 타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좀 좋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사실상에 얼마나 중요하냐고 하면은 뭐 지금 슈퍼볼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통의 이런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정말 인생 잭팟이 터질 수도 있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저녁 실적이 사실 나쁘게 나오면 나쁘게 나온 대로 우린 또 다른 섹터라든지 반사이익 수혜주를 찾아가면 됩니다. 근데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슈퍼볼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저 당첨됐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뉴욕 증시의 가파른 상승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뭐 해봐야 돼요? 분명히 무언가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증시에 대한 상승 기대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여기서 딱 나왔어요. 그럼 이제 8월 말부터 해서 9월 초까지 이어지겠죠. 근데 여기 또 추가적으로 따라 나온 게 뭐라 했습니까? 연준이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게 뭘 발표한다? 9월 달에 금리 인하까지 이제는 하겠다라는 거 발표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리고 이제 상승 탄력이 조금 이제 부족한다고 하면 여기 갖다 엔진으로 뭘 집어넣는다? 바로 그냥 미국 기준금리 인하 딱 뉴스 또 집어넣어주면은 증시는 그대로 슝슝슝슝 날아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충분히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봤을 때 뭐 하고 있다?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뭐 이런 것들 사는 이유, 이 사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란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는 걸 봤더니 아까 했다시피 반도체도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했던 2차 전지도 다시 산다는 거죠. 참 재밌죠. 지금 2차 전지가 말도 안 되는 악재 속에 뭐 이런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반도체 사는 건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2차 전지 사는 건 하나도 이해가 안 될 건데 2차 전지를 굉장히 많이 산다는 거예요. 이 2차 전지도 보면 알겠지만 사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자, 봤을 때는 정말로 금리 인하 기대 수혜주로 2차 전지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만 쓸어담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금리 인하를 하든 말든 2차 전지주가 가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쓸어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외국인이 굉장히 강력하게 매수를 한 게 무엇인가를 봤더니 이게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한다? 전기차 화재 초비상인데 외국인이 쓸어담은 의외의 종목이 뭐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산 이유는 무엇인가를 봤을 때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도 이게 지금 당장 뭐 2차 전지로서 엄청나게 가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보다는 뭐 때문이냐고 하느냐 7년 만에 초저평가의 영역에 진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까지 뭐 전기차 악재 속에서 뭐 수요가 많이 둔화가 됐기도 했고 화재가 나오기 뭐 화재에 대한 이런 투심 악화 이런 것들도 나오다 보니까 지속적인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섹터 수혜주들이 뭐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다이렉트 하방으로 그냥 번지 점프대를 그냥 뛰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락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 제외하고는 이 개인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주를 지속적으로 손절 포지션을 취했던 거고 이 손절이 드디어 뭐가 된다? 7년 만에 봤더니 이제 사실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증시는 상승한다 했죠. 증시가 상승하는데 2차 전지 섹터가 안 올라갈 수는 없어요. 사실 증시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어찌됐든지 평균 값이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들도 뭐한다? 적게는 10%, 많게는 50% 이렇게 올라가줘야 돼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다? 7년 만에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당장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이 2차 전지를 제외한 차트만 본다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앞으로 2차 전지주가 오른다라는 가정, 그 2차 전지가 오른다는 가정이 붙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 가정이 붙었을 때는 이
31000이라는 숫자가 안 보이실 것 같지만 31만 1000이라는 숫자가 여기 딱 차트에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역사상 최저로 보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는 저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LG 에너지솔루션을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많이 매수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자 어쨌든 우리가 2차 전지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외국인들이 2차 전지주를 쓸어담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쓸어담은 게 뭐였다? LG 에너지 솔루션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뭘 봐야 되냐고 하면은 외국인은 일단은 2차 전지의 베팅도 맞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라는 건 뭐다? 우리가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통해서 이 종목을 살 게 아니라고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왜 올라갈까를 알아봐야 돼요. 사실상 LG 에너지 솔루션 산다 저 말리지 않아요. 말리지 않지만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 아까 봐서 알겠죠. 주식이 30만이 넘어요. 저는 늘 얘기하는 게 30만 원짜리 주식을 사가지고 이걸 100만 원으로 보내는 것보다 3천 원짜리 주식을 10만 원 3만 원짜리 주식을 뭐 100만 원, 3천짜리 주식을 만 원, 뭐 3만 원짜리 주식을 10만 원 이렇게 그 수익 보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우량주 같은 경우는요 분명히 말하는 게 여러분들 투자금이 많으면은 하셔도 좋아요. 왜? 3천 원짜리가 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 진짜 여러분들 뭐 한 일주일이면 볼 수 있을 거예요. 3만 원짜리가 10만 원까지 올라간 거 한 달이면 볼 수 있을 거예요. 30만 원짜리가 100만 원까지 가는 거 이거 진짜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보통은 몇 년이 걸려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50% 오르기 위해서는 3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살 거라고 하면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반사이익,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당장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좀 분석해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 보고 있고 그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을 찾아봤을 땐 지금 당장 갑자기 이게 떠오르는 거죠. 반고체 배터리라는 거예요. 반고체 배터리. 지금 시장에서 많은 이 2차 전지 기업들이 사실은 전고체 배터리에 투자를 많이 해요. 근데 반고체 배터리 이거 처음 듣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반고체 배터리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원래 기존에는 우리 꿈의 배터리, 이 화재 사건 이후에 꿈의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알겠지만 이 벤츠 화재 사건 이후에 전고체 배터리가 뜬다. 라고 하면서 이 전고체 배터리가 떴거든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문제는 뭐다?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따라서 이 제일 가장 큰 문제는 이 상용화라는 데 있어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전고체 배터리까지 가는 데 있어서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너무 길어요. 여러분들 제 말에 집중할게요. 이거 안 보이더라도 제 말을 통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를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정말 빨라봐야 뭐 28년도, 정말 빨라봐야 30년도. 근데 28년도, 30년도도 뭐다? 당장에 우리가 이걸 끌고 가기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 기술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8년도, 30년도에 만들 수는 있지만 이걸 상용화하는 것도 어렵고 상용화를 했을 때 제일 큰 문제는 뭐다? 이 전고체 상용화와 함께 아까 얘기했던 시간, 기술이었기 때문에 시간도 더 걸리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 반고체 배터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우리는 반고체 배터리로 넘어가자라고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러고 있지만 뭐 중국이라든지 이미 그런 쪽으로서는 이 반고체 배터리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반고체 배터리에 쏠리는 눈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반고체 배터리가 더 이슈가 되는 게 전고체 배터리는 상용화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반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하고 있어?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미 반고체 배터리의 상용화를 속도 내겠다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거를 양산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지금 이 반고체 배터리 여기다 나오죠. 너무 멀다 돼 있는데 이 상용화를 당장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화재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신경을 쓸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상용화가 지금 속도 낸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서는 이 상용화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뭐 중국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속도를 내느냐? 자, 중국도 뭐 상용화에 속도 낸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뭐 하겠다? 일본 같은 경우도 반고체 배터리 양산을 돌입하겠다라 얘기하죠. 양산을 돌입한다는 건 뭐예요?
뭐예요? 실질적인 상용화에 대한 이런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보셔야 돼요. 끝났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장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에 전고체 배터리는 너무 오래 걸리고 반고체 배터리 거쳐가면은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다들 반고체 배터리로 시선을 좀 돌리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이 반고체 배터리가 이 성능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으면 또 사실 이걸 거쳐가봐야 다들 쓰지도 않아요. 근데 반고체 배터리를 테스트했더니 뭐다? 반고체 배터리를 이번에 테스트했더니 주행거리가 1000km예요. 1000km. 지금까지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실 화재도 문제예요. 화재도 문제지만 애초에 전기차를 타지 않는 이유가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요. 충전 시간은 굉장히 길고 주행거리는 너무 짧습니다. 우리가 이거 지금 뭐 이 전기차를 탄다 생각하면요. 서울에서 경상도도 못 가요. 경상도 지금 서울에서 경상도 한 번에 못 갑니다. 안 그래도 지금 뭐 제가 고향이 울산인데 서울에서 울산까지만 가는데 6시간 걸려요. 근데 한 3시간, 4시간 타고 가면 뭐예요? 타고 가면은 이미 없어. 전기가 없어. 그럼 휴게소에서 또 1시간 충전해야 돼요. 그럼 거의 서울에서 울산 가는데 거의 8시간, 거의 명절 되면 그냥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를 안 타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충전 시간과 주행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뭐 한다? 반고체 배터리를 썼더니 주행거리를 바로 잡아버리죠. 화재도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를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고체 배터리에서 지금까지 해서 전고체 배터리 모든 걸 다 이제 뭐 할 수 있다.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 피날레는 뭐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지금 중국에서는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라면 상용화가 거의 가능하다 얘기예요. 언제든지. 중국 반고체 기술이 전고체 배터리 시장 개박기가 반고체가 이제 이거 상용화되면요.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안 그래도 30년도 이렇게 하는데 보다 완벽하게 기술력을 만들어내고 출시를 시킬 확률이 높고 보다 가격도 작고 나서 출시시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늦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 대량 생산 장점 갖춰가지고 이미 상용화 준비가 다 됐거든요. 그럼 이제 뭐가 된다?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잠시만 미루고 반고체를 선택하는 순간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아까 얘기했죠. 에코프로에 붙었다 이런 수급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반고체 배터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고체 배터리 관련된 수혜주들 지금 뭐 10배, 수배 날아가도 누가 말릴 거야? 말릴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부터 날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반고체 배터리 관련되는 수혜주들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사야 된다는 거고 이게 사실상의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한다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의왕에다 전고체 배터리 거점을 만드는 김에 반고체도 같이 할 수 있는 전고체를 당장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고체로서 함께 갈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 관련된 이런 이 공정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라 했습니까? 현대차도 아니고 삼성도 투자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이게 삼성의 직접적인 투자는 아닙니다. 직접적인 투자는 아니고 삼성이 이제 스토어닷에 투자를 했는데 어쨌든 삼성이 투자했으니까 이거 어느 정도 알았겠죠. 그러니까 스토어닷이 뭐 한다? 미국의 반고체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연구개발 센터를 오픈했다,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쨌든 삼성이 투자한 계열사가 반고체 배터리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내나 삼성이 사실은 투자를 했다라고 우리가 봐도 무난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이 반고체 배터리의 시장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를 내가 못 사가지고 맨날 부러워하셨던 분들, 엔비디아를 못 사가지고 부러워하셨던 분들,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 여기 하단에 QR코드를 촬영하시면요 분명히 오늘 종목까지 다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거 못 사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 분명히 또 나옵니다. 왜? 여러분들 늘 후회만 하지 절대 사라고 할 때 안 사거든요. 여러분들은 손절하라 할 때 손절 안 하고 사라 할 때 안 사고 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늘 후회만 할 거라고 하면요. 그냥 주식을 관두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보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후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한번 돈을 벌어보고 싶고 에코프로 때문에 후회했고 엔비디아 때문에 후회했고 평생 후회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은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이 하단에 QR코드를 촬영하셨을 때 우리가 뭘 사볼 거냐? 자, 뭐라 적혀 있습니까? 세계 최초 상용성, 안전성 모두 잡았어요. 그래서 뭐 한다? 리튬 배터리용 계열 전해질 개발이 성공한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이 배터리용 계열 전해질 가지고 뭘 하게 되냐고 하면요. 바로 이거라죠. 오늘 하루 종일 떠들었던 반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 그 실질적으로 보면 뭐라 합니다. 이 기업이 과거에 주가를 강세였던 이력이 있어요. 뭐 때문에? 아까 이런 걸 개발해가지고 반고체 배터리 양산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그럼 이제 반고체 배터리 관련되는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죠. 뭐예요?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예요. 전고체 배터리로 가기 전에 반고체 배터리가 잠시만 여기서 이 시장을 주도해 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종목이 정말 강한 에코프로급의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차트로만 본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죠. 굉장히 최저점이에요. 이거 지금 사면은 여기까지만 올라가줘도 5배는 올라가야 돼요. 5배. 저 위까지 올라가면 신고가 랠리, 2차전지 신고가 랠리 가면은 10배도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저는 뭐 한다? 오늘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사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에코프로를 못 사서 후회하셨던 분들, 나는 2차전지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하셨던 분들, 오늘 딱 하루 반고체 배터리 아무도 몰랐잖아요. 아마 다들 전고체 배터리만 얘기하지 반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에서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시장에서 아무도 모르는 최바닥주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바닥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고 싶다, 매수를 해보고 싶다. 간단해요. QR코드 촬영만 하세요. QR코드 촬영하시면요. 오늘 저녁 8시 5분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에 대한 미래 가치와 함께 가격 전략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10분을 투자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연말 계좌가 10배 이상도 불어나는 그런 기적이 오기를 기도하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태공쌤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수업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져요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쌤을 더 길게 만나고 싶어요 하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무료 방송 보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찍어서 사이트 입장하시거나요. 또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홈페이지에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라이브 댓글에도 링크 하나 남겨뒀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셔도 사이트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무료 방송 안에서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